여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든 느낌 있게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서는 한 박자 쉬고 여름이었다를 말하면 세상 아련한 느낌이 완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나는 매일 정오에 라디오를 듣지. 여름이었다. 감성적이죠? 여름은 여행을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덥고 습한 또 힘듦을 함께 견디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억 때문에 여름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성은 다른 계절보다 유독 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성도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분에게 여름은 어떤 감성을 담고 있는 계절인가요? 여름에 유독 찾아 듣게 되는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입니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러브홀릭의 화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이 여름 하면요, 뭔가 그 청량함이 느껴져요. 이온 음료의 라라라라라라라 그 노래가 떠오르면서 저 파란색 원피스 나풀나풀 거리는 거 그 이온 음료 색깔 같은 그런 원피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입고 하얀색 가디건 걸치고 카디건이죠. 네, 카디건 걸치고 이렇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산 쓰면서 또 하늘 보고 아니면 더우면 더운 대로 양산이랑 손선풍기 들면서 네, 저에겐 여름은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계절입니다. 뭔가 맑으면서도 상쾌하고 네, 그런 푸르름이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에는 장마철이라 그런지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련한 감성이 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저처럼 이온 음료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티브함, 활동성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비 또는 장마철 이런 걸 떠오르시는 분들은 우울함 또는 뭔가 감성적인 이런 단어를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하면 어떤 생각, 어떤 감성,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고 싶은 말도 좋아요. 네, 오늘 2021 희동이들의 여름 이야기를 정의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2시간 보내볼까요?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활기찬 주말 오후의 시작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1부는 방금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주의 신곡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데이식스의 뚫고 지나가요입니다. 이번 컴백은 조금 새로운데요. 그냥 데이식스가 아닌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영케이, 원필 그리고 도운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된 첫 유닛으로 돌아온 겁니다. 게다가 이번 미니 2집 Right Through Me는 수록곡 모두 영케이와 원필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음색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혈을 기울인 타이틀곡 뚫고 지나가요는 강렬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노래로 90년대 느낌의 멜로디 라인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가사가 이색적인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신곡 듣기 전에 다음 신곡도 만나봐야 되겠죠. SF9이 9번째 미니 앨범 턴오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세계관 시리즈 글로리의 마지막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은 제목처럼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자는 의지를 담은 앨범이기도 한데요. 타이틀곡 티어드롭은 슬픔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빛난다는 역사를 담아 SF9의 몽환적인 매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SF9은 이번 앨범으로 대중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럼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SF9의 티어드롭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이어서 다음 신곡도 만나보겠습니다. 미뜨탱 소녀시대 태연이 신곡 위켄드로 컴백했습니다. 앨범 커버를 제가 봤는데요. 미모가 난리 났어요, 진짜. 태연은 금발과 핑크 선글라스로 톡톡 튀는 신곡이 될 것을 예고한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대로 이번 신곡은 경쾌한 기타와 레트로한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디스코팝 장르의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에는 이 주말만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이끌리는 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뮤직비디오에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달콤한 휴일을 즐기는 태연의 상큼발랄한 매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태연의 위켄드 바로 들어볼게요. 태연의 위켄드 듣고 오셨습니다.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벌써 마지막 신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룹 매드몬스터가 다시 만난 누난 예뻐로 컴백했습니다. 아직 이 매드몬스터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신곡 소개에 앞서서 그룹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드몬스터는 너튜브 채널에서 개그맨 곽범과 이창호가 각각 탄과 제이호라는 부캐로서 아이돌 세계관 아래 기획한 2인조 남성 듀오인데요.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네 루돌프 이후 초고속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매드몬스터는 이번 노래로 서른도의 누이,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그리고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를 잇는 4대 누나송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개그맨인지 가수인지 헛갈리는 이상적인 외모와 이상하리만큼 좋은 노래로 리스너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매드몬스터. 지금 바로 신곡 들어볼게요. 매드몬스터의 다시 만난 누난 예뻐. 이젠 선배하지마 떠나자 선배들어 MBC FM for you.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화심장어 아중점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FM for you. 99.1. 지안이의 정고의 힘 한 곡 2부에서는 2주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너무 많았지만 다 들려드리기엔 주중 2시간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주중에 아쉽게도 들려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연은요. 8821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잔디, 어제 늦은 밤 남편과 드라이브를 하는데 굉장히 어두운 길이었어요. 비도 정말 무섭게 오고 여기에 약간 안개가 껴서 으스스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같지 않을 뻔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잔디의 라디오 홍보 스팟 소개를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답니다. 순간 재밌어서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을 따라 부르면서 언제 으스스했냐는 듯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네요. 고마워요 잔디. 그리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신청해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잔디의 작년인가 올해까지 했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까탈레나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가지고 제가 선물 요정 선물 소개 협찬송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서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제가 그 정고의 희망곡 라디오 홍보 스팟으로 또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때 들으셨나 보다. 밤 시간은 저희 방송을 하진 않으니까 아마 이 라디오 홍보 스팟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 매일
매일 오후 12시였나? 네, 매일 정오, 매일 낮 12시. 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게 밤에 나가는군요. 이게 스팟이 언제 나가는지를 잘 몰라서 밤에 또, 잠 다 깨우게. 네. 자, 밝은 방송이 나가는군요. 밝은 라디오 스팟이 나가고 있군요. 네. 무서운, 드라이브를 또 제가 밝게 해드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신청곡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비의 I do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2부 2주의 신청곡 주중에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3212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저에게 여름은 핫이에요. 잔디처럼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푸른 숲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계절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 땀띠와 함께 해야 해요. 또 더워서 얼굴은 빨갛게 익어서 다녀야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부디 이번 여름 잘 지내길 바라며 여름아 부탁해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물론 제가 푸른 바다 그리고 푸르른 하늘 그리고 푸르른 초록잎들 이런 걸 떠올린다고 하긴 했지만 저도 사실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양산 없이는 떼양볕이 안 나갑니다. 네, 양산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3212번님 마음 조금은 헤아릴 수 있어요. 진짜 땀이 많아서 땀띠랑 함께 다니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럴 땐 정말 여름이 괴롭죠. 미니 선풍기 하나 추천드려요. 네, 들고 다니시면서 땀 식히시면서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요. 이것도 듣죠. 지코의 Summer Hate.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Is anybody there? 사람 살려.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여러분, 하늘에서 선물이 비처럼 쏟아져요. 지는 있겠지. It's raining man.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조마리아 웨딩에서 이용권을, 전주시 고사동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합리적 커피 생활의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세이프 바이오에서 천연 살균 소독제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힐링을 책임지는 손톱 장인에서 젤레인 이용권을, 직접 재배한 인삼으로 가족과 함께 믿고 먹을 수 있는 해오담에서 흑산 게를, 고창 황토 참깨 홍천 들깨를 저온 압착한 쿠엔즈 버킷에서 참기름 들기름 선물 세트를,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 더메이 호텔에서 주말 뷔페 이용권과 숙박권을, 내 몸이 명품이 된다 전주 맞춤 정장 전문점 더 헌트맨에서 맞춤 셔츠와 넥타이를 드립니다. 후! It's raining summer. 우후!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2부 2주의 신청곡 벌써 마지막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6987번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늘에서 선물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순간 설레서 하늘을 바라봤네요. 저는 회사 휴가 내고 초등딸은 학교 결석하고 같이 병원 검진 다녀가는 길이에요. 예약했는데도 3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병원에 가보니 아프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건강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초딩딸이 좋아하는 태호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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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라고 또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건강이 중요해요. 제가 휴가도 갔다 왔는데요. 건강하지 않으면 놀러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태호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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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저희는 3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MBC FM4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오늘처럼 따뜻한 오후엔 그대와 함께 상큼한 오후의 시작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지안이의 정고의 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에이티즈의 웨이브였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또 다른 정의직이죠.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추천하는 어바웃 무비로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는 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송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작가입니다. 네, 아니 채팅창에 지은 작가 살이 어디 갔지?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주세요. 네. 계속. 근데 제가 오늘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면은 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선 첫 번째로 네. 제가 안 하던 화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 말은 예. 이 살을 깎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어. 여러모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카락 길지 않습니까? 네네네. 머리를 기른 이유가 다 있어요. 뭐죠? 가리면 다 가려집니다. 맞아요. 얼굴 라인도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교묘하게 가린 거고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왜? 반지도 제가 정말 많이 꼈는데 이게 손가락이 얇아 보이려고 낀 거고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검정색 옷을 입고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검정 옷을 입었더니 네. 그 팔뚝이 두꺼워 보인다는 제가 사운드를 들었기 때문에 마냥 검정만 입을 수 없어서 안에다가 나시를 탑재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심의 거리잖아요. 심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머리카락을 앞에를 최대한 가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채팅창에 이뻐라고 얘기하네요. 머리카락으로 기르시트 만들어 입으시라고. 그만큼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각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든 머리카락을 가렸든 뭐 화장을 했든 상관없이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치상으로도 좀 변동이 있나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음. 약간 눈바디라고 하죠. 이렇게 보이는 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근력이 늘었나? 근데 저 근육 운동 안 하거든요. 그냥 원래 몸에 붙어있던 근육들이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제 친구랑 이두근 자랑하면서 놀았거든요. 네네. 전 그게 이두근인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이두근 대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육이 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은 작가님의 날이 갈수록 빠지는 그 살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타오 씨도 한 2달, 아니다, 한 달 만에 네. 완성했잖아요. 저는 한 반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점점 더 예뻐지는 모습
모습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근황 토크를 다이어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다이어트 말고 우리 먹는 걸로. 그러니까 먹는 걸로 날씨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인생 영화는 네. 2003년에 개봉한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네. 들어도 막 마음이 아려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로맨틱계 클래식, 로맨틱 영화의 클래식 아닙니까? 네, 한국 영화 클래식 아주 네. 명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막 음. 이걸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있어도 네. 그 클래식의 포스터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엄청난 명작이고 네. 또 유명한 작품이고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이죠. 좋습니다. 로맨스 영화의 고전 클래식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OST가 굉장히 좋죠. 첫 번째로 가져온 OST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지안이의 정보의 희망곡 토요일 3부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영화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OST라고 하셨죠. 네. 네, 듣고 왔는데요. 오늘 클래식 이 영화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잔디는 비 오는 날 떠오르는 영화가 있나요? 아, 비 오는 날 딱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 비 오는 날 봤으면 하는 영화 전 스텝업이요. 오, 왜요? 비가 내리면서 춤추는 씬이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강렬해서. 강렬했고 네. 맞아. 비 오는 날 하면은 그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네, 네. 비 오는 날 약간 기분이 두 개로 나뉘어요. 너무 꿉꿉하고 막 그 찐덕찐덕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날은 막 전쟁 영화, 막 총 쏘거나 아니면 뭐 공포 영화나 좀비 영화처럼 막 그런 달리는 좀 스릴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반면에 네. 또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있잖아요. 막 나 비다 하면서 비 하고 내리는 날 말고 자기주장 강한 비, 비다 이러면 내리는 비. 비다 하고 그런 거 말고 약간 네. 추적추적 내리는 비 이런 비를 보면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감성적인 영화가 좀 보고 싶은데 이 영화를 선택을 할 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장마철이네 하고 싹 스쳐 지나간 게 이 클래식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만큼 조금 저한테 좀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어떤 느낌으로요? 왜냐면 이걸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고 막상 볼 때는 네. 또 보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까? 무슨 말 하고 싶었던가? 네네. 그러면서도 근데 또 여운은 엄청 오래간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맞아요. 여운 때문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볼 때보다 여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여서 제가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클래식 이 영화가 지은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 어떤 부분이었나요? 단연 그 배우들의 발연기고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연기를 네. 너무 못하더라고요. 지금의 조승우 하면 진짜 막 대배우 맞아요. 연기하면 저 사람이다. 맞아요. 이런데 아닙니다. 18년 전 영화니까. 그런데 그럼요. 제가 물론 2003년도 영화, 그러니까 요즘에 그 2000년대 초반 영화를 네, 제가 좀 네, 네. 많이 가져오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매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의 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네, 네. 이게 이렇게 연기를 했음에도 만약에 제가 정말 발연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운이 장난 아닌 건 맞아요. 뭔가 그만큼 그들의 그 분위기나 이 뭐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발연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 연기의 톤이 있어요. 약간 가지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AI 같지 않은데 그 AI 같은. 저 갑자기 손예진 대사가 떠올라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는 게 저뿐인가요? 여러분 진짜 보시면 안 돼요. 진짜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무튼 그 2000년대 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외에는 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감성을 전달한 데는 충분했으나 옛날에 그 삼순이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 드라마잖아요. 그거 봐도 오글거려요. 그 멘트나라던가 이런 게 좀 달라서. 저는 우선 되게 이 대사에서 전해져 오는 이 딱딱함들이 굉장히 약간 맞아요. 심금을 울렸고요. 2000년대 톤이야. 이게 드라마 맞아요. 톤이긴 했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명작은 명작이에요. 맞아요. 왜 다들 막 보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운이 정말 크게 남고 네. 여기에 또 다른 그 매력 포인트는 OST. 맞아. 듣고 오셨던 고백도 정말 이게 OST라고 그냥 그 기성 그런 노래 아니고? 네, 라고 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게다가 이 OST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영화가 빛을 발할 수 있게 굉장히 타이밍에 딱딱
딱 맞춰서 나와요. 맞아요. 진짜. 그냥 멜로디만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가사가 같이 나왔을 때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살린 영화 같아요. 음악 감독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게다가 이 자탄풍이라고 하죠. 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나 맞아. 이런 노래들이 딱 들었을 때 영화가 상상될 만큼 맞아요.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OST를 갖고 OST도 있어요.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가 앞서 발연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으나 너무 예뻐요. 우선 주인공인 손예진 씨는 왜 안 늙죠 다들? 그리고 그니까. 조승우 씨는 너무 그리고 조씨들은 다 잘생겼나요? 아, 조승우, 조인성 둘 다 너무 잘생겼고 거기다가 음. 이기우 씨는 왜 안 늙죠? 맞아. 진짜 계속 보면서 아니 지금이라고 해도 믿겠다. 맞아. 맞아. 지금 다시 이 연기를 해도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조금 배우들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기도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18년 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또 영화인 게 안 느껴지는 그런 또 맞습니다.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OST만 들어도 이 감성이 올라오죠. 네. 게다가 저는 이 OST를 딱 들으면 막 울컥울컥합니다.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궁금한데요. 아, 줄거리 너무 궁금하시죠? 네. 먼저 등장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배우 손예진 씨가 1인 2역을 맡았고요. 네. 지혜와 주희 역을 맡았고요. 조승우 네. 씨가 준화, 이기우 씨가 태수, 조인성 씨가 상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네네. 뭐 1인 2역이지만 사실은 뭐 이거 얘기를 하면 이건 스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딱 나오니까요. 네네네. 1인 2역인 이유가 딸과 엄마를 동시에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희가 엄마가 되고 네. 지혜가 딸이 되는 거죠. 네, 거푸집이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빠를 좀 일찍 여의고 지혜는 지금 엄마는 해외여행 중이어가지고 좀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네. 막 다락방 청소를 해요. 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엄마가 항상 보면서 좀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엄마의 추억이 담긴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몰래 열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도 읽고 온 편지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그 옛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딸의 시점, 그러니까 딸의 현재가 나왔다가 네. 엄마의 옛날이 나왔다가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네네.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먼저 딸이 이렇게 엄마의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럼 저는 좀 여러분이 줄거리 이해하시기 쉽게 네. 과거를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를 쭉 풀어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주희, 손예진 씨가 연기한 이 주희라는 네네네. 사람이 네.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좀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잠깐 요양차.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준하가 삼촌네 집에 거기도 여름방학 네. 맞아서 놀러 온 겁니다. 네네네네. 이 둘은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네. 근데 놀러 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뭔가 이렇게 찡하고 이렇게 마음에 든 거야 서로가 막. 그러니까 첫눈에 팍 빠지다 막 이런 것보다 좀 주희 입장에서는 쟤 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준하 입장에서 훌륭하다. 손예진이다. 이렇게 됐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호감을 갖는 와중에 네. 주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저기 강 너머에 귀신의 집이 있다던데 귀신이 나오는 집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가보고 싶어. 나 좀 거기에 데려다 줄 수 있어? 해가지고 준하 딱 좋죠. 준하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딱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의 집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사회 계급이라는 게 조금은 있었던 시절이군요. 약간 암암리에 그러니까 우선 평등 사회를 지향은 하지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희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조금 상류층 네. 아버지가 정치인이셔서 상류층 자제였어. 딸이고 자제였고 준하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그런 소시민이었던 거죠. 네네네네. 그런 와중에 주희가 준하를 만나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나 저기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다들 안 데려가 줄 거니까 그래서 너한테 말을 했다. 너는 데려가 줄 것 같아서 하고 갔는데 좀 서로의 추억을 만들어요. 막 놀라기도 하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막 하다가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딱 갔는데 비가 와서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보니까 배가 깔아앉았어.
어떡해. 비에 깔아앉아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읽은 문학 작품 중에 소나무였던가? 소나기였나? 네, 그런 네, 작품이 네, 있는데 네. 약간 오두막 같은 데서 비를 피했군요. 비를 피하면서 막 수박도 쪼개 먹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러분 소순과 수박을 한 손으로 깹니다. 쫙 깨져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뭐든 할 수 있어요. 혈기왕성한.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럼요. 보면서. 네네네. 그래서 저 누가 칼집을 내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박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추억을 쌓아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 돼서 돌아왔는데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는데 주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딸이 없어졌는데 부잣집 딸내미가 없어졌는데. 게다가 주희가 지금 발목을 삐었어. 아, 비도 맞았어. 엄청 혼나겠다. 그래서 주희가 혼나나요? 조승우 씨가 혼나겠죠. 준하가 네, 혼나. 준하가 혼나겠죠. 준하가 혼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주희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원래도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안 좋아져서 다시 주희는 서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네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 다시 가게 되고 준하도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서 딱 그 친구 이기우 씨가 연기한 태수를 만나게 돼요. 네네네네. 근데 태수가 굉장히 준하 같은 경우에는 글 솜씨가 좋아가지고 태수가 준하한테 연애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가 주희였던 거야. 근데 그래서 그러면 준하가 물어봐요. 그 여자애랑은 무슨 사이인데? 라고 했더니 약혼녀래. 어머. 옛날에는 약간 암암리에 다 이렇게 그쵸. 부잣집 자제들끼리 그죠. 끼리끼리 태수도 이제, 굉장히 부잣집 그럼요. 자제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준하가 태수 대신에 항상 연애 편지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그 연애 편지를 써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 친구기도 하고 그쵸, 정말 그쵸. 친한 친구기도 네. 하고 하니까 주희가 있는 뭐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희가 있는 곳에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치 않게 준하와 주희는 만나겠네요.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태수 모르게 약간 뒤에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어떡해. 제가 태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떡해.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준하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태수한테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제가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배를 타고 뭐 반딧불이도 잡아주고 막 서로의 추억을 나눴어요. 그래서 주희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준하한테 줄 게 없다면서 자기의 목걸이를 줘요. 목걸이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걸이를 증표를 받고 막 서로 만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준하가 결심을 하고 태수한테 나 사실 주희랑 사겨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막 태수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와라 알고 하다가 있었구나. 갑자기 태수가 근데 있잖아 너 그 목걸이 잘 숨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준하가 뻥찐 거예요. 네. 목걸이를 왜 숨겨? 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가 주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태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떡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들의 사랑을 나중에도 그러거든요. 이들의 사랑을 사랑하는 응원하는구나. 사람끼리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지만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딸인 지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혜도 준하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기 친구가 연극부 선배인 조인성 씨가 연기한 상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혜한테 좀 편지 좀 써달라고. 근데 여기는 좀 발전했습니다. 수기로 쓰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씁니다. 네, 이메일이 발달했군요. 그렇죠. 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네네. 어쨌든 지혜가 편지를 써서 상민에게 전달하는 꼴이 되었죠.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편지는 내가 썼지만 발신인의 이름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랑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도 뭔가 기류가 묘해요. 왜냐? 어딜 가든 친구가 지혜랑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 고마우니 지혜를 자꾸 껴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민이 자꾸 지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데리고 가? 자꾸 지혜를 보고 이거 미술관에서 문제야, 전시회 문제. 보고 있는데 그림이 눈에 들어오나요? 조인석 손예질이 저렇게 있는데 문제. 그래서 막 서로 쳐다보고 네.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죠? 비가 와요. 갑자기 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손예진 씨가 연기한 지혜가 나무 밑으로 잠깐 숨어요. 근데 저기서 상민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혜 생각이 어땠냐면 내 친구랑 잘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민이
얘 것만 사기 좀 그래서 네 것도 같이 샀어 하면 선물을 2개를 준 거예요. 뭘 고를래 했는데 하나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었는데 A를 골랐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와서 나 B가 네가 고른 게 더 마음에 드니까 내가 고른 건 나랑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거야. 근데 거기에 편지가 써 있었어요. 어떡해. 거기에 편지가 써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시 한 편을 받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혜는 당연히 자기 친구한테 썼을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잘못 가져온 줄 알고 그럼 상민은 굉장히 내 친구한테 마음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가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자기가 나무 밑에서 이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상민이 우산 없어? 네, 저도 우산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는데 하니까 도서관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분 탄생한 씬이 그겁니다. 그 외투로. 강동원에게 이 우산 씬이 있었다면 네네네네. 조인성의 이 외투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달려가는 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작이죠. 그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 나와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지혜는 자기만의 막 사랑을 막 그러니까 자기도 막 억누르려고 했는데 이게 억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사랑을 어떻게 숨깁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네. 이제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네. 이렇게 태수가 이제 이 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네. 태수의 아버지가 태수한테 항상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수는 맞으면서도 이들을 응원했던 거야. 근데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주희와 준하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니까요. 우리 때문에. 그니까요. 친구 아버지한테 하나가 혼나고 이렇게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가진 나머지 네. 모두가 헤어지게 돼요. 어떡해. 그쵸? 얘도 쟤도 저희도 다 헤어지게 돼. 헤어지게 되는데 한참 후에 이때 막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독재를 타도 막 이런 시위를 할 때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위장에서 태수와 주희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희는 정말 가슴 찢어지게 태수한테 물어봐요. 준하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준하는 군대에 가서 심지어 이때가 약간 그 베트남 전쟁 그때 시즌이었던 거예요. 파병 나갈 때. 그래서 파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파병을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수가 우선 입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입원을 했고 네. 이제 서로 다 안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네네. 준하가 주희가 준 목걸이를 네.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주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네. 파병 나가는 준하한테 다시 줘요. 그러면 지금 끝까지 이 목걸이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죠? 준하죠. 준하가 되겠죠? 네.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다시 현실로 돌아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전에 좀 이렇게 되게 저 오빠랑 나랑 이렇게 막 둘이서 외투도 걸치고 뛰고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했잖아요. 근데 더 가슴이 두근두근할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네. 매점 이모랑 네네네. 이들이 모두 친했던 거예요. 네. 근데 매점 이모가 약간 나이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상민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민은 조인성이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날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선 상민이 그날 매점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나무 아래로 뛰어들어오는 지혜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상민이 물어본 거예요. 매점 이모한테. 누나 우산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이거 누나 가져 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우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멋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지혜가 그 말을 듣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해가지고 다시 상민한테 달려가는데 지혜도 어떻게 하냐면 네. 매점 언니한테 언니 오늘은 우산 가져왔어?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은 가져왔지. 그래도 가져였나? 맞아. 맞아. 그래도 가져. 맞아. 하고 우산 그 한 손에는 그때 상민이 매점 누나한테 준 우산을 쥐고 막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요. 막 뛰어가가지고 헛구끄러 뛰어가서 상민이 놀래지. 왜 이렇게 우산 있는데 왜 비 맞고 왔냐. 그러니까요. 그때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했던 그 대사가 나오죠. 뭐죠? 어디 비를
어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이 저뿐인가요? 라는 그 대사가 나오지요. 아, 거기서 쓰는 거구나. 맞아요.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봐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이 그 정말 네. 딱 뒷톤이에요. 어. 어디 이렇게 진짜 어디에 우산이 있는데 공기반 소리반. 네. 근데 그 연기를 네네네네. 발연기를. 발연기를 모두 이기는 그 분위기. 그럼요. 그 당시 연극 톤이었다니까. 그 당시 그리고 톤이었어요. 손예진이 그 지혜가 우산을 쥐고 비를 막 맞을 때도 막 이러면서 막 맞으면서 가요. 맞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OST를 듣고 올까요? 네,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채팅창에 이 노래가 이 클래식의 OST인 거 몰랐다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이 비를 맞는데 지혜가 비를 맞고 뛰어가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거든요. 진짜 웁니다 여러분. 너무 장담하는데 예뻐요.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 분위기랑 딱 맞아요. 맞아 떨어지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 자전거 탄 풍경에 이 노래 제목을 항상 헷갈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에게 넌 너에게 난 같지 않나요? 맞아. 근데 너에게 난 나에게 나에게 넌 넌. 너가 먼저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 정말 딱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 영화를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친구들은 드라마를 생각할 것 같아요. 슬기로운 맞다. 의사 네, 생활에서 맞아요. 거기서 1편에서 이제 밴드가 와서 맞아요.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알려져서 저희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틀었었는데 이 노래는 이 영화를 보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지금 클래식의 줄거리 앞서서 뭐 거의 지금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쵸? 아니 보니까 채팅창에도 저 지금 이 영화 바로 보려고 안 듣고 있다. 줄거리 안 듣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3분의 1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3분의 그러니까 줄거리상으로 영화 시간상 러닝타임상으로는 꽤 거의 많이 얘기를 했죠. 많은 부분 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이제 후반부에 네. 타격감이 있었거든요. 반전의 반전. 아니 이걸 말을 안 해주다니 이건 배신이야 할 만큼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영화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영화를 보고 느낀 어바웃 무비 오늘의 한 줄평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한 줄평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거를 네. 심오하다. 이거를 네. 영화의 결말을 알고 이 주제를 딱 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바로 옵니다. 제가 그렇게 결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네, 저희 그 마이크 꺼졌을 때 지윤작가님이 저한테 결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이 영화가 은근한 반전이 많아요. 네. 특히 후반부에 반전에 반전이 있거든요. 이게 이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사실 이런 한 줄평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도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 남자들이 첫사랑이 못 잊는다 하잖아요. 여자들은 첫사랑 더 못 잊어요. 여자도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막 너무 감성적이고 막 아련하고 그러지 않나 하나 너무 감성 브레이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살짝 넣어두고 사이드에서 말을 하자. 하지만 여러분에게 남는 건 여자도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제를 딱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주제를 접했을 때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영화가. 그렇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한테도 이입을 해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반이 된 거는 친구들끼리 같은 반이 된 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나랑 친해진 사람들은 필연이었다는 거지. 우리는 어쨌든 만나야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준하와 태수의 관계에서도 태수가 준하한테 이 연애 편지를 부탁한 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준하가
주위를 만난 건 그런 필연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필연이라면 한 번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준나랑 두니처럼 막 그런 이성적인 달달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끈끈함을 위해서라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좋다. 영화 꼭 보세요. 네. 이 장마철에 보면 훨씬 더 좋을. 그러니까요. 왜냐면 클래식 자체에서도 비가 정말 많이 네. 오고 맞아요. 이 비라는 게 꿉꿉하고 막 이런 덥고 이런 음. 것의 상징이 아니라 아련함 그리고 이런 그 사랑과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의 네. 역할을 하다 보니 네. 왜냐하면 처음에 준하와 주희도 비가 왔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지혜와 상민도 나중에는 비 때문에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비가 연결해 줬네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보시면 아주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화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어요. 비랑 참 잘 어울리는 영화가 네, 아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가시면서 혹시 끝곡으로 추천해 주실 곡은 어떤 건가요? OST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 시절 감성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여러분, 하늘에서 선물이 비처럼 쏟아져요. 지는 있겠지. It's raining man.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조마리아 웨딩에서 이용권을, 전주시 고사동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의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합리적 커피 생활에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세이프 바이오에서 천연살균 소독제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힐링을 책임지는 손톱 장인에서 젤레인 이용권을, 직접 재배한 인삼으로 가족과 함께 믿고 먹을 수 있는 해오담에서 흑산 게르, 고창 황토 참깨 홍천 들깨를 저온 납작한 쿠엔즈 버킷에서 참기름 들기름 선물 세트를,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 더메이 호텔에서 주말 뷔페 이용권과 숙박권을, 내 몸이 명품이 된다 전주 맞춤 정장 전문점 더 헌트맨에서 맞춤 셔츠와 넥타이를 드립니다. 후! It's raining 선물! 우후!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정고의 희망곡,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남은 오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끝곡으로 성시경의 너는 날 봄이다 띄워드리면서 끝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 충전하러 오실 거죠?